근데 거제 거제 어떤 과학쌤이 베트남 거 보자. 진짜 이쁘면서 나중에 여자 그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 아예 아닐 수도 있어. 아, 심해. 렛츠고. 앞서까지 이제 팽창률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요 이제 표현을 좀 살피면 예를 들어서 부피 팽창을 통해서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했다고 치자. 그럼 이제 그걸 자 요렇게 내비두고 내부에 이제 어떤 기체가 들어있다 치고 자 여기서 이제 외부 압력이 PEX가 가해지고 자 V1이 이게 이제 처음 부피라 하자. 그러면 여기서 그야말로 부피가 늘어났다 치자. 그러면 피스톤이 바깥쪽으로 빠져가지고는 이게 왜. 누가 그런 말 많이 써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물러나서 그때 부피를 이제 최종 부피를 V2로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어차피 부피가 팽창한 건 맞으니까 V2 빼기 그러니까 밑에다 써보면 V2 빼기 V1을 델타 V라 했을 때 이때 확실히 이게 양수값인 건 맞죠? 네. 그죠? 그러면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했다 혹은 일을 공급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시스템 입장에서는 일이 증가한 거겠어요? 감소한 거겠어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외부의 일을 공급했기 때문에 시스템 입장에서는 일이 감소했겠죠. 내부가 시스템인 거죠. 네, 내부를 항상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내부는 일을 해줬으니까. 그렇죠. 내부는 일을 전달했으니까 내부 입장에서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서라운딩은 그 일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그 일이 늘어난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한꺼번에 이 수식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지금의 경우 부피가 늘어난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피 변화가 플러스 값인 거고요. 네. 그럼 플러스 값을 적분했으니까 적분한 것까지는 플러스 값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다면 이때 이 일은 시스템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서라운딩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시스템의 일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니까 그냥 크게 와서 플러스 만들어주는. 네, 그렇죠. 무조건 그 경로함수인 1과 열은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절대적인 값을 모르고 언제나 차이값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해놓은 써놓은 W도 시스템의 1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1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외부에 일을 했다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그 일의 함유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바로 마이너스를 띄어버리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시스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서라운딩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시스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났다. 부피가 늘어나면서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바로 내가 준석이한테 지우개를 줬어요. 자, 내가 준석이한테 지우개를 준 하나의 이벤트일 뿐인 거죠. 근데 이걸 내 관점에서는 지우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지우개가 생긴 거예요. 즉 동일 이벤트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의 식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같은 건데 입장을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쪽 표현을 화학에서는 이쪽 표현을 더 선호하고 아래쪽 표현은 물리학에서 이 표현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연력학을 배울 땐 이 표현으로 배우는데 그게 화학에서는 앞에 마이너스 붙는 이유가 이 대상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게 될 내부 에너지, 엔탈피, 뭐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 모두 다 시스템 거예요, 서라운딩 거예요. 시스템. 모두 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시스템의 것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일관되지 않나 싶은데 묘하게도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얘만 서라운딩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물리학이 되게 굉장히 체계적인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한 똥꼬집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건 학문 분야마다 이런 똥꼬집들이 다 있거든요. 화학에도 있고 생물에도 있고요. 어디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팽창입니다. 그 다음 여기 좀 나이 지우서 쓱쓱쓱. 자, 두 번째 요 일의 종류. 두 번째 팽창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수축. 비팽창일. 바로 봐. 비팽창일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쓰냐면 non expansion work이라고 쓰고 관습적으로는 묘하게도 WE라고 표기합니다. WE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런 뭐 관습까지 뭐 다 따질 필요는 없는데 그럼 여기 붙어 있는 아래 첨자 E 이건 어디서 온 말이냐? extra에서 온 말이야. extra. 왜? 왜? extra에서 온 말이에요. 자, extra의 그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추가. 그것이 아닌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을 팽창일로 두고 그게 아닌 다른 일이라고 해서 관습적으로 extra work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아래 첨자 2로 쓴 건데 그게 다른 말로는 팽창일이 아닌 거니까 비팽창일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팽창일이 무슨 변화가 나타나는 거? 무슨 변화가 나타나는 게 팽창일이에요?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게 팽창일이라면 이 비팽창일은 당연히 일 출입 시 부피 변화가 뭐한 거? 부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비팽창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뭐다? 예를 들자면 자, 아까 팽창일의 예를 들자면 자동차 엔진이 대표적인 팽창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되게 잘 안 일어날까요? 굉장히 흔할까요? 굉장히 흔합니다. 이것도 잘 없는 거예요? 엄청 흔한 거예요?
좀 돌아다니는 자동차마다 이거 하나 싣고 다니잖아요. 엄청 흔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엄청 흔합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뭐 비평창 없는 거 아니야? 몇 개 없는 거 아니 엄청 흔하게 엄청납니다. 이거. 힌트. 힌트 여러분들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펜? 핸드폰. 바로 일렉트릭 전기적인 일들이 다 비평창 일이에요. 자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기구 하나씩 다 들고 있죠. 뭐 전화기가 됐건 뭐 패드가 됐건. 그럼 그걸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필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 확인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만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죠. 네. 그럼 그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되고 나면 전화기가 2배만큼 빵빵 불어요? 안 되죠. 그럴 일이 없잖아요. 네. 배터리를 다 써도 부피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네? 비평창. 알겠죠? 뭐 그렇게 예를 들지 않더라도 건전지에 써본 적 있죠. 건전지 다 쓰고 나면 2배로 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즉 전기적인 일은 부피 변화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익스트라 웍의 E를 일렉트릭 웍의 E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비팽창 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기적인 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저 전기적인 일이 화학에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무지막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비팽창 일의 한 종류인 일렉트릭 웍은 아예 챕터를 따로 구분해서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따로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비팽창 일이라고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말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1.5 에너지. 자, 에너지란 말 많이 들어본 적 있죠? 네. 근데 에너지를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뭐다? 일을 할 수 있는 어. 능력. 정답.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능력과 서울대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제 느낌하고 오죠? 느낌하고.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일을 출입하면 에너지 역시 변하겠죠. 그래서 일이 에너지는 아니지만 바로 예를 들어 일을 흡수하면 당연히 에너지도 되겠습니까? 에너지도 커지겠네요. 자, 그래서 조개 에너지고요. 여기 준다. 네. 준다. 그 다음 1.6 요르. 자, 요르. 영어로 어떻게 쓴다? 그렇죠. heat. 그거는 단모음이요. 그 히트는 단모음. 힛. 얘는 장모음. heat. 알겠죠? 자, 열의 정의가 뭘까요? 열이란 열의 정의가 뭘까요? 뭐라고? 그런가요? 오, 이야, 역시. 대단한데요? 자, 다시 열의 정의는 일을 빼고 남은 에너지구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것. 요걸로 정의합니다. 왠지 열 하면 뭐가 뜨끈뜨끈한 이런 거랑 이런 게 연상되잖아요. 근데 연력학적인 정의는 뜨끈뜨끈 이런 걸로 정의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요런 그릇에다가 자, 무르 같은 걸 넣고 가열.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히터 온. 그러면 자, 처음에는 이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다가 갑자기 여기서 뭔가 부길부길 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처음에는 안 끓다가 부글부글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가 이동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없을 때는 아무 짓도 없다가 온 하니까 부글부글 한 거니까 여기서 뭔가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긴 간 건데 그렇다고 일이야? 일은 아니죠. 왜 일이 아니냐면 일은 항상 뭐가 관찰돼야 돼? 일은 뭔가 무게중심의 위치 변화가 생기는 그 어떤 알갱이나 입자의 무게중심의 위치 변화가 생기는 일이 관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어떤 무게중심 같은 게 움직이면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시각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 녀석을 해줄게요. 네. 물에다가 똑같이 히터를 두고 끓였는데 뭔가가 이동하는데 이 위에다가 좀 희한한 기기장치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외부에 어떤 무게 덩어리를 하나 올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놈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이건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이건 일이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뭔가가 일은 아니잖아. 네. 일은 아닌데 일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기장치를 하지 않으면 일 현상이 나타나요?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지만 이런 식의 특별히 고안된 기계장치 속에서는 확실히 일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정의하자? 열이라고 정의하자.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바로 에너지의 두 변수는 바로 1과 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과 열은 교집합이 있다 없다? 서로 소. 왜냐하면 1이 아닌 걸 열로 정했거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요게 열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
이 일을 제외하고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열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열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요런 열 현상이 있다라는 건 바로 인간의 경험으로 알아낸 겁니다. 지구에 그 인류 비슷한 종들끼리 포함하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한 200만 년 정도 잡거든요. 왜? 피테쿠스 있으면 안 돼? 피테쿠스? 그런가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인류의 200만 년 동안의 경험 속에 열 현상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정했다라는 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열 출시에는 보통 온도차 요것이 나타납니다. 자, 무슨 차이가 나타난다고요? 온도차. 자, 뭔 말이냐? 끓고 있는 물 몇 도? 끓고 있는 물 몇 도? 100도. 보통 히터 몇 도? 400도 정도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히터로 쓴다고 하면 400도 이상이에요. 알겠죠? 확실히 무슨 차이가 나타나요? 온도차. 알겠죠? 역시나 열 출입 시 온도 차이가 나타난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열 출입 시 키네틱 모션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kinetic mo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무질서. 바로 무질서 움직임입니다. 아까 누구와 관계된 말이겠어요? 엔트로피. 아까 썼던 organized motion과 관계가 된 말입니다. organized motion의 뜻은? 조직. 그건 번역이고요. 지향 중심에 이동하는데 그 무질서도가 변하지 않는. organized motion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맞는 말이네. 그래서 그 전에 아니 그렇죠. 바로 뭐가 변해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위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chaotic motion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무게 중심이 안 변해요. 그런 움직임을 chaotic motion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잘 봐요. 여기서 열이 이동하면 물이 끓죠. 근데 끓는 물을 보면 그 끓는 물이 가만히 나요? 끓는 물이 움직이나요? 가만히. 진짜요? 움직이기. 물 끓일 때 보면 물이 가만히 있어요? 물이 막 움직여요? 당연히 심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일상생활 용어로 부글부글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부글부글이. 아니 지금 근데 어려운 얘기 하나? 무슨 부글부글 하는 게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자말로 이걸 뭐라고 불러? 이런 움직임을. 한자말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류. 이 사람 진짜
대류. 예. 그럼 류자가 무슨 말이야? 류자가 움직인다 류자잖아요. 움직이지. 움직이는데 이때의 움직임은 무게중심이 변해요? 무게중심이 안 변해요? 무게중심이 안 변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무게중심이 안 변해? 그럼 만약에 무게중심이 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을 끓이는데 만약에 물의 무게중심이 변해. 그럼 뭐겠어요? 갑자기 물이 끓는데 물이 갑자기 공중부양하는 거야. 이렇게 막. 이게 물의 무게중심이 변하는 거야.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재밌겠다. 뚜껑을 닫고 더 끓여요. 귀신 들린 거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어. 벌어질 리가 없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열출입에는 카이오틱 모션이 유도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열을 흡수하면 무질소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놈의 열의 마지막 관습적 표현. 자, 이따 또 보시겠지만 혹시 이런 표현 옛날에 봤던 거 기억나요? 시멘트. 자, 이런 표현 봤던 거 기억나죠? 네. 자, 이때 Q가 무슨 물리량을 나타내요? 열량. M은 그 해당 물질의 양. C는 열. 델타 T는 온도 변화. 이 수식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불가할까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역시나 인간이 경험적으로 알아낸 사실을 수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도 그냥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수식에 뭐 근본은 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열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겁니다. 네. 뭐냐 무게중심이 불변한다는 게 네. 뭐냐 열이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공급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무게중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이유를 따질 수는 없어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열 출입 시 네. 무게추가 올라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이 변한다는 여기서 요렇게 이동한 건 열이고요. 그 열을 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 변화, 열 전달이고 여기서부터 여기서가 일로 그 에너지가 변한 거예요. 그럼 열 전달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건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뭐가 뭐 질량을 가지고 이동하고 그런 게 전혀 관찰되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저런 식으로 일과 열을 구분한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아유. 자, 알겠습니다. 이거 오셔. 에이. 자, 101페이지엔 그 유명한 연력학 제1 법칙 이게 나오네요. 연력학 제1 법칙. 자, 그럼 여기서 우선 2.1 첫 번째 알아둘 거 internal energy 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내부 에너지고요. 자, 이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알파벳 E 혹은 U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마다 뭐 관습을 따로 다르게 표현하는데 나는 E를 선호해서 나는 E라고 써볼게요. 근데 뭐 교사마다 좀 달라서 누구는 U, 누구는 E 이렇게 쓰는데 뭐 나는 E를 좋아해서 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얘는 시스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모든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에너지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입자들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또한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되죠?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알갱이들에 의한 운동 에너지, 알갱이들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알갱이들이 화학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그 알갱이들이 화학 반응하면 화학 반응 에너지도 내부 에너지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알갱이가 핵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핵 융합이나 핵 분열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다 더한 게 내부 에너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화학 반응에 의한 내부 에너지, 핵 반응에 의한 내부 에너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지금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걔도 효과는 의미했다. 그래서 지금 무시하는 이유는 요 에너지적 스케일이 아주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이게 역학적 에너지는 대략 에너지 스케일이 10kJ/몰입니다. 그 알갱이가 뭐가 됐건 간에 그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 스케일은 대략 저 정도입니다. 근데 화학 에너지는 어느 정도냐면 10의 3kJ/몰. 그러니까 얘하고 몇 배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크게 잡으면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고려할 때는 이걸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내가 만약에 시스템의 화학 반응을 연구한다 라고 하면 그 내부의 알갱이들의 운동 에너지는 크게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 스케일에 대해서 매우 작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핵 알죠? 핵. 이 핵 에너지는 대략 스케일이 10의 8승 kJ/몰입니다. 그러면 핵 반응을 연구하는 핵 물리학자에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들의 화학 반응 관심 있겠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겠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핵 반응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렇게 위험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위험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줄 리가 없어.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럼 됐어. 넘어가. 됐어. 아니. 난 이게 지금 농담한 건데 지금 이제 못 알아들었으니까 됐어. 이게 파고 들어가면 안 돼. 됐어. 됐어. 괜찮아. 됐어. 자 보자. 자, 그래서 이 각 영역대는 보시다시피 에너지적인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각 영역을 연구할 때 다른 영역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기초적인 연력학이니까 요 둘은 무시하고 요것만 생각을 하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또 니기하고 니기로 구분이 돼요. 바로 운동 에너지와 또
위치 에너지로 구분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요 역학적 에너지만큼을 또 요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이걸 또 하필 리상기체 라고 한다면 니기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위치 에너지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상기체에선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위치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제 이상기체의 정의는 위치 에너지가 0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그리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연력학은 사실 누구에 대한 연력학이 있어요? 이상기체에 대한 연력학이 주라고요.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내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가슴이 아프다고요? 갑자기 뭐 예. 저 앞에 꼬집었어요. 아, 꼬집었다고요? 안 맞았어요. 안 맞. 폭력을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많이 아프구나. 자, 그 다음 뭐 흰게 다 조각이 났네요. 자, 보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내부 에너지는 또한 전형적인 함수, 상태 함수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그래서 표기를 할 때 뭐로 표기한다?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앞서 1과 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과 열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요인이죠. 네. 맞나요? 네. 왜냐하면 1과 열을 서로 뭐로 정의했기 때문에 서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요인은 1 아니면 열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어떤 시스템에서 일어난 1과 열 출입은 그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변화시키겠죠. 맞나요? 자, 너무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 말대로라면 당연한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이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열도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전부 다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일을 받아들였어요. 어떤 시스템이 열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시스템이 모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수식 이름이 뭐예요? 저 수식 이름이 뭐예요? 저게 그 유명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뭐만 아시겠죠? 저 수식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요 수식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불가할까요? 증명가 이 수식은 정의. 증명 불가합니다. 인간의 경험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저 수식은 마치 수학의 공리 같은 겁니다. 연력학은 그냥 저 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수식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데 이 수식을 이제 규정을 해 놓고 수학적 테크닉을 활용하여 얘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거 미시 변화의 경우는 바로 DE는 DQ 플러스 DW 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시 변화라는 건 뭐예요? 미분 가능할 정도의 아주 극소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 내부 에너지 변화를 열량 변화 더하기 1변화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이때 여기도 지우개가 있었어.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줄게요. 네. 아이고. 여러분 때까지 수업이 지금 3개가 영광이어가지고 해롱해롱하네요. 네, 이거 끝나고 근데 여러분 끝나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해롱해롱하네요. 자, 여기 줍니다. 으이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거 얘를 다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 왜 요즘 돌아다니면 대부분 다 금연이죠. 근데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내가 초등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비행기에서 담배 폈던 거 아세요? 네, 비행기 안에서 담배 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다 사람들 담배 다 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야만의 시대였죠. 네, 정말 야만의 시대였던 거. 옆에 임산부가 있건 애들이 있건 다 사람들 담배 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 차거나 테이저건 맞습니다. 테이저건 맞습니다. 근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말이 있냐면 금연이라고 써 있으면 금연인데 금연이 없어도 금연이 기본이에요, 흡연이 기본이에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금연 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연력학에서는 아무 표시가 없으면 뭐가 기본? 연력학에서는 아무 표시가 없으면 기본? 시스템이 기본이에요. 알겠죠? 아무 표시 없으면 시스템이 기본이야. 서라운딩 꺼면 서라운딩이라고 표시를 해줘. 알겠죠? 근데 아무 표시 없으면 그냥 다 시스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화학에서 표현하는 연력학 제1법칙이지. 그런데 얘를 물리 시간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리 시간에는 델타 E가 Q 빼기 W. 물리 시간이 이렇게 쓴다고. 서라운딩 입주는 거니까. 이건 물리 시간이 이렇게 쓴다고. 그럼 물리 시간에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시스템인데 요것도 시스템인데 얘만 서라운딩인 거야. 이게 물리 시간에 표기하는 방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뭐 이쪽의 관습에 오래 이게 뭐냐면은 그 사용했던 사람은 뭐 이게 더 편하겠죠. 이게 더 편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좀 청개구리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살짝 들어요.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헷갈리지 않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를 고르고 이거에 대해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거나
요 부분을 풀었으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앞대가리는 무슨 일이었죠? 이 앞대가리는? 무슨 일이었죠? 앞대가리는? 그 내부에서 외부로 해줘. 무슨 일? 팽창이. 팽창일. 팽창일, 팽창일. 아까는 내가 일을 어떻게 썼냐면 W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인티그럴 bx dv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얘를 미분하면 dw는 마이너스 pex dv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다시 적분하면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팽창일을 이렇게 했고요. 그럼 뒤에 있는 이건 무슨 일? 비팽창일. 아시겠죠? 그런데 비팽창일은 나중에 어디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전기화학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요. 전기화학에서는 팽창일을 무시해야겠죠? 전기화학에서는 팽창일을 무시하고 전기화학에서는 비팽창일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해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무시할까요? 지금은 비팽창일을 잠시 무시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뭐만 남아? dq 빼기 pdv만 남는 거야. 뭐만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 수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수식을 이거를 외워야 해. 알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dq 빼기 pxdv. 알겠죠? 까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까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수식은 까먹을 수가 없어. 왜 까먹을 수가 없죠? 까먹으면 죽을 거라서. 정답. 이거야. 뭐라고? 까먹으면 죽을 거니까. 이 식을 언제 까먹을 수 있냐면 죽어서 관짝에 누워 있을 때 그때 까먹는 거야. 어떻게 안 까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식을 까먹으려면 죽어야 해. 알겠죠? 그럼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치매가 와요. 그렇죠. 치매가 와도 이 수식은 까먹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치매가 와도 누가 타고 들면은 연락할 길 없지. 그러면 나와야 돼 이렇게. 그 정도면 좀 어. 위험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뇌에 깊게 각인이 된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한 수식이다. 알겠죠? 알겠죠? 아주 중요하다. 이때 이 에너지 보존에 또 다른 표현, 이게 또 많이 나와서 그래요. 자, 에너지 보존에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게 있냐면 아니지 표현에 자 시스템의 서라운딩 더한 걸 무엇이라 했더라? 유니버스. 시스템의 서라운딩을 더한 걸 유니버스라고 했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의 열량, 서라운딩의 열량은 우주의 열량. 맞나요? 네. 맞죠, 맞죠? 뭐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니까 열량 변화도 더하면 이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따 에너지 보존이란 바로 봐 이게 뭐인 거? 0. 이라는 저 표현이 에너지 보존 수식이에요. 그러면 저 수식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우주에 열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가까이 태양이 드긴드긴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우주에 열이 없다. 이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Q라는 것의 말을 열이 아니라 열량의 뭐라고요? 변화량을 Q라고 쓴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우주의 열량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우주에 열량 변화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지 우주에 열이 없다. 이게 이상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Q 서라운딩은 마이너스 Q 시스템인 거예요. 이건 always야. 언제나. 알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 보존을 연력학적으로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 요거.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앵글이 그렇지 않겠지. 좋아. 앵글 완전 좋아.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비열. 요거부터 해야 되는데 요거 여러분 그 학교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유튜브 볼 수 있어요? 네. 휴대전화 다 가져가요? 패드로 볼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연력학 강의를 넣어줄게요. 그렇죠? 강의를 넣어줄게요. 다 봐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강의를 넣어줄 거냐면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11, 112 해서 114. 114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물론 중간에 있는 모든 문제풀이까지 다 있는 건 아닌데 내용적으로 114까지 하겠죠? 아마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를 꼭 해옵니다. 알겠죠? 그게 다음 시간까지 숙제. 알겠죠? 알겠죠? 그 뭐냐면은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공부했다고 치고 내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몇 페이지까지? 115페이지까지. 115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은근히 많아요. 알겠죠?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상 하나에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줄 거예요. 플레이리스트에 순차적으로 쫙 보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잠깐.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누가 안 온 거죠? 예성이요. 예성이 빼고 다 온 거죠?